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은 장이 좀 밀렸네요. 좀 밀렸는데, 제 얘기 드렸죠. 돌파 가능하지만 또 5일선도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충분하게 뭐 대응하고 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 뭐 조정, 그러니까 이때 공포의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신규 매수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금액대보다 좀 더 소심한 접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방송에서 얘기 드리면, 이제 종목 얘기보다 궁금하신 것도 있겠지만, 시장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리고, 일단 또 이유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제 상승 강하게 반등해줬지만,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도 꽉 차게 마감해줬죠, 거의. 마감해줬고, 약간 상승 출발했다가 바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밀렸죠. 바로 밀리고 하락 전환됐다. 그래서 사실 지금 캔들 자체가 조금 뭐랄까 확실한 신호를 주고 있지 않죠. 단기적 보시면 5일선도 좀 깨진 거거든요. 지지가 되지 않고 그냥 5일선도 바로 무너지고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불안정한 장세인 거예요. 하루만 보면 낙폭이 세다 뭐 이제 그 추세를 바꿔주긴 했습니다만 좀 아직은 좀 불안정 장세다. 그래서 당장은 좀 횡보성의 무게를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상승 간다라고 하기엔 또 내일 또 신호가 중요하겠고, 일단은 저가에 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은 좀 평단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수정해야 되는 그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항상 저가 때 사는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종목별로 분명 다르다고 얘기 드렸지만도 지수를 꼭 체크해야 된다. 일단 오늘 시장 간단하게 볼 거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카카오뱅크 때문인데, 카카오뱅크를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고, 분명 이제 그 대응적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 드리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분명 수급적 얘기도 드렸고, 일단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이제 저가 때 해보면 괜찮지 않나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보다 보면 저도 계속 모니터를 했지만 딱히 이게 요때 이제 좀 보다가 좀 흐르는 걸 얘기하고 흐름을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구름대 이렇게 밑단을 계속 보고 방송을 좀 하다가 이제 추세가 아예 꺾여버렸죠. 꺾여버렸고. 그래서 사실 관심 종목에 계속 지속적이 있었고,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있으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은행 주니까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카카오뱅크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기에 금리 인상 이런 거에 좀 상승이 가지 않을까도 생각을 돈 거죠. 그렇게 둬서 좀 얘기했고, 방송에 얘기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인한테도 이제 그냥 어깨 너머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단기적 아직 나은 건 포착되지 않는데 아직 조정 구간에서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카카오뱅크 얘기를 자꾸 하길래 카카오뱅크 관심 있나? 라고 얘기 드려서 이건 빠르지 않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빠르지도 않고 코스피 종목이고 은행주니까 빠르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싸게 사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계속 카카오뱅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야, 최근에 공매도 엄청 쌓이고 주가 엄청 꺾여 내려가네. 야, 이건 뭐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매수 타점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도 이제 깨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밑단도 여기가 이제 지켜질 수 있는 금액대가 금액이었는데 여기도 그냥 깨질 것 같아. 추세가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수급이 완전 변했어.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엄청 들어오면서 수급이 완전 박살났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샀다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생각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망치로 한 대 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정말 의견 전달이 좀 잘못되고 해버리면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는구나. 내 옆에 지인도 심지어 그냥 내가 어깨 너머 얘기한 종목에 이렇게 사가지고 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더 신중해야겠고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전반적으로 들면서 좀 충격이 아닌 충격이었고, 지금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진단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단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 추가로 또좀 평단가 마이너스 10몇 프로가 넘는다라고 얘기하길래 금액을 들어봤더니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추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얘기했죠. 지금은 요건 데이터도 없고 밑단도 없고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단순하게 접근하자. 5일선을 좀 회복해주고 거래량이 동반되거나 뭔가 좀 대차 정보가 주고 뭐가 신호가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보자
그래서 그때 내가 공유해 볼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겁니다. 이게 항상 변하죠. 시장은 예측이 불가하고 뭐 오늘 지수 내일 지수도 정말 맞출 수 있으면 신이고 다 떼돈 벌겠죠. 근데 예측 불가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 때로는 아니면 좀 매수 기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좀 그런 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좀 제가 전달하고 종목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매수법, 나에게 맞는 매수법을 찾아가자. 그래서 매수 타점, 매수법,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오늘 좀 시장 강했던 겁니다. 강했던 게 오늘 제일 탑픽이 2차전지 장비주입니다. 그렇죠. 제가 2차전지 장비주 얘기 드렸어요. 뭐 보시면 2002년 주도주 여기에서도 분명히 며칠 전에 특집식으로 얘기를 드렸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세부 못했던 게 있는데 자 보시면 2차전지 그 다음 장비주라고 딱 해놨죠. 대형주 플러스 장비주. 그래서 장비주를 봐라. 그래서 장비주를 종목별로도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장비주의 대장은 PNT다. 장비주의 대장은 PNT이기 때문에 PNT를 보고 얘가 가장 메인이다. 그러니까 사실 얘도 코스닥 종목이지만 다른 좀 그 종목들랑 좀 다르게 안정적인 차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코스피 성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죠. 코스닥 종목 맞죠? 아니 갑자기 좀 확인이 필요한데 또 잘못 전달드리면 안 되니까. PNT 2차전지 장비주고요. 코스닥 맞죠? 코스닥 종목이고. 자, 보시면 PNT가 가장 안정적인 그 성장 이제 기반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어느 정도 되죠? 시총이 한 그 1조도 안 되고 1조네요. 1조 500억. 그러니까 그 장비주 중에 가장 대장주입니다. 가장 대장주. 그래서 내가 안정적이게 투자를 하고 코스닥 그 2000년대 장비주에 투자한다면 PNT를 얘기 드렸고 TMP 맥점은 얘기 드렸어요. 방송에서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분할적으로 들어가자고 얘기 드렸고 여기서 여기였나요? 이렇게 분할적 매수 금액을 찍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신 분은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장비주가 정말 핫해요. 보시면 PNT만이 아니라 얘기 드렸던 거 한 번 얘기 드렸던 하나기술 한 두세 번 얘기 드렸던 NS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기억합니다. NS를 보시면 NS는 박스 하단이다.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서 얘기 드렸습니다. 얘기 드렸고 지금은 오히려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이고 2차전지 장비주가 계속해서 간다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여기 뚫어줘야 되고 지금은 매도 영역이니까 요때 사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요때 얘기 드렸죠. 요때 방송에서 얘기 드렸거든요. 요때 얘기 드리고 이렇게 상승 갔다. 이렇게 되죠. 2차전지 장비주 제가 꽤 많이 했어요. 2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종목으로 지금 이제는 뭐 잘했습니다, 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좀 시장 이제 매수는 다른 종목 얘기 드리고 하나기술도 얘기 드리면 하나기술은 여기서 얘기 드렸어요. 여기 밑단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시자 했고 지금 이미 좀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가고 있죠. 2차전지 장비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종목마다 분명히 호흡과 매수 기법이 달라야 됩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나는 좀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닥에 맴도는 종목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바닥에만 있는 종목을 바닥 매수로 보시고 보신다면 이런 거는 빠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분한테는 어울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역배열이 되어 있죠. 역배열의 구름대 저항의 이평선들이 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할 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접근으로 묻어가고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셨던 분들은 수익을 내면서 지켜볼 수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 된 거고 지금 요거를 매수타점 분명히 매수타점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여기 있는 것들을 돌파했으니까 모든 저항과 그걸 돌파했는데 바닥에서 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매수타점 보고 이게 파동의 하나니까 파동의 눌림목에서 매수도 가능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빠른 매매가 가능한 분들이죠. 내가 직장인이고 한다 그러면 요때 안 샀으면 대응하시면 안 돼요. 왜냐? 급등해도 또 대처 못할 거니까 직장인이니까. 그러면 자
빠르게 대응하려면 일단 여기가 갭이 뜬 자리가 지지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눌려도 여기에서는 반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기술을 보려면 여기 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못 보죠.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미 10% 떠 있고 요건 이미 영역 바뀐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2차전지 장비주를 얘기 드렸는데 못 샀다. 끝난 거라고요. 단기적 보면 나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빠르지 않지만 따라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를 하시는 게 맞고, 장비주 중에 대형주 빠르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싸게 모아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이 다 좋다고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일단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지지층을 나눠야겠죠. 지지층 나눠서 살 수 있는 구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을 먼저 놓고, 만약에 손절할 거라고 하면 손절 라인도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다 종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장기간 물려요. 장기간 물려버리고 대응도 못하고 비중도 많이 들어가서 이도저도 못하고, 제발 평단가만 와라, 제발 본전만 와라, 본전 오면 뒤도 안 보고 나갈게. 근데 그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왜냐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자,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본전이 와요. 본전이 옵니다. 근데 본전이 오면 또 탈출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이런 얘기 해요. 누가 보면 꼭 본전에서 못 기다리고 팔았는데 더 날라가더라,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전 그거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본전에 파는 거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왜냐, 내가 고가에 샀던 걸 잘못 인정하고, 자, 이제는 학습이 돼야 되니까 다신 반복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본전에 사고 본전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 공부해서 다른 종목 삽니다. 근데 똑같이 또 몰려서 또 기간이 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분명 그 종목이 올라왔다는 건 시장이 좋았다는 거고, 시장이 좋으니까 내 평단가가 왔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옮겨 타봐야 다시 그 조정받고 빠질지언정 같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물려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그때 못 간 거 바닥에서 살 거야 라고 해서 샀는데 그냥 못 올라가고 갤갤갤 하다가 다른 거 올라갔던 거 시장 조정에서 빠지니까 또 깨고 내려가요. 또 물려요. 이래도 물리고 저래도 물려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기본 패턴입니다. 정말 제가 냉정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본전에 왔으면 정리하고 지수를 체크해야죠. 지수, 종목, 주도 흐름을 보고 정말 갈 수 있느냐를 보고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이미 떠 있고 내 종목이 평단가 왔다는 건 이미 많이 올라온 거야. 근데 시장이 많이 떠 있네. 테마로 내 것만 올라간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다시 저가를 줄 때 기다려야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그래도 공포심이 있으면 분할 매수도 하면서 모아가는 투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가치를 정하고 가치 투자, 이렇게 해서 한 분기 두 분기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는 게 가치 투자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빨리 하고 싶으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구름대 위에 있는 것들 하시면 되고. 자, 또 이제 돌아와서 원익 IPS를 굉장히 많은 그 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제 애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원익 IP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들 많으세요. 근데 원익 IPS도 예전에부터 추적해왔죠. 옛날에 저도 추천드렸었고, 추천드렸던 게 4만원대 라인이었습니다. 4만원 라인이 깨졌고 그 밑단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못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밑단이 너무 조금 해서 밑단까지 소개 안 시켜드리고, 좀 이제 4만원 평단가 위에서 좀 모아가 보자 해서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원익 IPS를 돌려보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는 지금 여기 45,000원과 45,000원과 35,000원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거죠. 44,000원 정도 되겠죠. 44,000원 정도. 얘는 지금 그냥 박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게 보고 다행인 건 여기 장기 추세가 떨어졌던 칼날이었던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이게 떨어지던 칼날이 옆으로 틀었다는 거죠. 틀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급등을 하고 빨리 가려면 이 역배열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벼워지죠. 다 매물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물벽은 약해질 거예요. 지쳐서 나가는 사람도 많고, 딴 거 가는데 하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신규로 저가에 샀던 사람들도 털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다시 한번 44,000원과 35,000원 사이에 있고, 이 친구가 갑자기 급등해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구름대 밑에 이게 저항선, 장기 침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장기 침체선 위에 있는 걸 거래해야 빠른 거래가 가능합니다. 난 단타고 오래 못 갖고 가면 이 장기 침체선 241선 정도 밑에 있는 종목은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왜냐? 항상 올라가려고 하면 저항, 올라가려고 하면 저항이라는 얘기죠. 계속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지 못하고 저항을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러니까 계속 박스가 유지되는 거죠. 계속 박스가. 그래서 뭔가 강력하게 나오는 신호가 있지 않는 이상 가기 어렵다는 거죠. 쉽게 가기 쉽지 않다.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뭔가 좀 정말 뭔가 신호가 잡혀야지 진짜 가나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요즘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그 우리나라 주식을 하면서 접한 게, 요즘 흐름은 또 작년하고 달라요. 요즘에는 한번 올렸다가 또 뺄 때는 겁 없이 뺍니다. 시장 자체도 불안하고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특히 이렇게 하락 중이고 장기 침체인 것들은 그래요. 정말 지지가 잘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예전과 달라요. 그리고 보면 장기 침체된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단기적 보면, 자 이제 반도체 업황도 좋고 삼성전자가 힘있게 올라와 주니까 제가 신규 매수를 4만원 밑에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4만원 밑에는 해볼 수 있다. 그러면 4만원 밑에 지금 말씀드렸던데 신규 매수 구간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친구가 시장 낙폭과 함께 35,000원까지 열어놓는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4만원대 마찬가지예요. 1000만원을 살 건데 4만원 밑인데 분명 밑단이 있고 더 밑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네.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 넣는 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분할 매수를 들어갈 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죠. 내가 여기서 1000만원 다 샀는데 빠진다. 그럼 또 강제 존버해야겠죠.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당장 갈 거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종목별로도 장기 침체 중인데 당장 간다? 라고 두기엔 무게가 어렵기 때문에 원익 IPS는 되게 좋은 종목이고 반도체 종목이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원익 IPS를 사시려면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 박스 매매 가능하다는 거죠. 박스 매매로. 하지만 모아가려면 항상 이렇게 과대 낙폭일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5일선 올라오고 거래 올라오고 쭉 조금 올라오니까 요럴 때 과대 낙폭 때는 안 사시고 요럴 때 어중간할 때 사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돌파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흘러버리면 물려버려요. 또 물리고 그렇고.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공포에 사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과 자리대 이런 거, 뭐 아무튼 전반적인 거를 면밀히 체크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은. 그래서 좀 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칩셋 미디어를 한번 보시면, 이거 제가 많이 얘기 드렸죠. 싸게 주면 정말 사고 싶다. 근데 저도 이거 심지어 이걸 단타로 쳤어요. 왜 이걸 단타로 친 이유가 변동성이 컸는데 내 평단가가 싸지 않아서 단타로밖에 안 쳤죠. 못 쳤어요. 단타밖에 못 했어요. 왜냐? 싸게 산 게 아니라서 언제든 낙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방송에서 얘기 드리죠. 지금도 22,500원 라인은 지켜주지만 빨리 올려주지 않으면, 빨리 박스를 위로, 며칠 전에 얘기 드렸어요. 빨리 박스 여기를 뚫고 올라가 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보유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렸고, 분명히 빠질 수 있는 밑단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 힘이 너무 좋죠. 그래서 단타를 치시려면 이렇게 살아있는 걸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걸 싸게 사가지고 튕겨줄 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얘가 결코 적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뭐 적게는 이게 하루 보시면 하루에도 고가 8%, 저가 2%입니다. 하루에도 등락률이 10%예요. 이때 보시면 또 그렇고, 하루에도 등락률이 12%. 오늘만 봐도 그래요. 오늘 낙폭이 그냥 하루에 5% 보시면 뭐 이렇게 적지가 않아요. 이때도 보시면 그렇고, 일단 꼬리들도 많이 났고,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고 내가 가능하신 분들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도 내가 이걸 사고 싶고 묻어가고 싶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뭐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사보겠어. 그러면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22,500원 금액대 닿을 때 정도 사보시는 거고, 그것도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몰빵하면 여기 잘라낼 거 아니면 또 열어놓고, 혹시 장의 낙폭과 함께 코스피가 2,900, 2,800도 깨질 수 있고 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2만원대까지 내려올 거야 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분할 매수. 그렇게 하지 않고 빠르게 가져가고 난 잘라낼 수 있어, 내 평단가 대응이 가능해 라고 하면 다 사셔도 되죠. 그러니까 항상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매수 관점.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하고 종목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제가 드린 종목들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좀 그런 분야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제 덱스터고. 덱스터 제가 계속 얘기했죠. 관심 종목입니다. 분명 메타버스는 분명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 장기적으로 기간 중에 각종 많이 거치고 있고, 많이 거칠수록 좋다. 왜냐? 싸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정말 많이 올랐다면 싸질수록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아직 보고 있죠. 저 아직 매수 안 했습니다. 한 주도 사지 않았죠. 계속 보고 있고 자리를 보고 있는데 딱히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고, 정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사실 여기 정도에선 반등을 해줄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여기 정도에선 반등해줄 줄 알았습니다. 여기 한 26,000원 정도 반등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단기적 밀리고 저항이 되고 있죠. 저항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정도에선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밀려버려요. 밀려버립니다. 밀리고 나서 박스 여기 밑단까지 열려 있는 거죠. 밑단까지. 그래서 좋다, 2만원대까지 또 보자, 또 반등 자리를 보자, 반등 자리나 보자. 그래서 계속 밑단을 모니터하고 있는 겁니다.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덱스터 같은 종목은 그렇죠. 지금 메타버스 종목이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조정하는 거죠. 조정도 정말 세게 하는 거죠. 시장 낙폭과 함께. 하지만 끝났다고 생각 안 하니까 계속 모니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모아가는 투자가 가능하겠죠. 예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사가지고 빨리 추세가 쭉쭉 올라갈 거야 라는 급등주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 난 이제 투자하는 장기 좀 이렇게 올해 좀 한 해 싸게 모아가지고 시세를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투자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런 식 접근 안 하시면 단기적으로 이 떨어지는 칼날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과대 낙폭이고 쌀 때마다 모아간다 라는 개념이면 덱스터를 접근하실 수 있고, 좀 모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도 보면 정말 그래요. 저도 이때 관심 종목이었죠. 요때 이제 85,000원까지 열어놨고 85,000원에서 지지를 잠깐 반등해 줬어요. 하지만 정말 힘없이 다시 주저앉고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85,000원대였는데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보시면 차트만 봐도 정말 여기가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냥 흘러내렸고 지금 위치다. 근데 이런 것들도 그래요. 보시면 이거 장난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밀어낸다고? 근데도 끝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 메타버스, NFT 시장에서 많이 흔들고 하고 있지만 분명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 아직 있다. 외국인 보유가 아직도 있다. 외국인 보유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네가 무슨 하루 단타 치는 건 아닌데 이 보유량이 분명히 있고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럼 오히려 더 관심 갖자는 거죠.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변동성이 엄청 크구나. 예전에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흘러내리는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좀 냉정히 보면 이거 좀 잔인한 건데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아직 상승 추세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잔인하죠. 정말 잔인합니다. 61,800원이 있고 지금 7만원이에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도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잔인한데, 정말 잔인한데 높아지고 있어요. 굳이 말하면 추세가 꺾인 건 아니죠. 장기 추세가 이렇게 많이 빠져서 물리신 분들 계실 텐데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졌다는 거죠.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요. 그 다음에 수급도 살아있고 수급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잔인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래요. 카카오 게임즈도 모아갈 수 있는 거죠. 모아가겠다. 내가 모아가서 사볼 수 있겠다 라고 보이는데, 자 이제는 이런 것들도 그래요. 이렇게 제가 체크는 드리고 이 금액들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반등해 줄 수 있는 자리고 중요한 자리죠. 다 요 정도 이제 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그런 게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아세요. 정말 어느 정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작년 재작년보다 이제 장애하다 보니까 젊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평선, 구름대, 지지대 다 공부하니까 그 심리가 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더 눌러버리는 거죠.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때로는 그렇죠. 더 과감하게 열어버려요.
밑단을 과감하게 열고 박스를 크게 봐버려요. 예전에 같으면 작년 기억하시고 그러는데 작년에 보면 이렇게 막 해놔요. 여기 안에서 해줄 거고 그리고 웬만큼 반등했습니다. 다 짧게 봐도. 근데 지금은 이 추세 때 지지대를 받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강하게 밀어낸다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크게 보자. 분할 매수도 할 때도 크게 보자. 85,000원 사고 뭐 85,500만 샀다 이겁니다. 1,000만 살 건데 그럼 6만 원까지 내비 두는 거예요. 내비 둔다든가 아니면 반등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사는 거죠. 어중간한 때 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편단가 충분 조절 가능하거든요. 분명 내가 찐바닥 사가지고 다 먹진 못해요. 하지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고 최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즘 뭐 가장 중요한 게 추세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요. 막 얘기 많이 드리는데 살 때마다도 그냥 정말 좀 놀란 게 지인분들도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얘기하면 그냥 사요. 뭐 그날 제일 싸게 사는 노력 없고 뭐 지표상으로 어떤가 RSI 수치상 어떠고 뭐 어떤가 수급 체크 안 하고 들어갑니다. 최소한 내가 사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6개월 3개월 갈지도 모르는 종목이고 내가 같이 투자한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있고 그렇게 묻어갈 거라면 천천히 급하지 않게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가 안전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지수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정말 좀 오늘 좀 제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고 자 한글과 컴퓨터고 요건 재료 얘기 많이 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25,000원대랑 22,000원대 얘기 드렸어요. 저도 22,000원 계속 보고 있습니다. 22,000원이 딱 사는 자리가 아니라 22,000원에서 한글과 컴퓨터의 모습은 어떨까 보고 있는 거죠. 분명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야 보시면 다 그래요. 다 신고가 경신하고 다 엄청 세게 갔는데 다 밀어내요. 다 엄청나게 밀어냅니다. 정말 끝도 없이 밀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면 M+인가요? M+가 이게 또 2차전 장비주인데 요게 이제 2차전 장비주예요. 장비주 이렇게 또 가버려요. 이렇게 한번 쏴버리면 이렇게 쏴버려요. 못 따라가죠.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쏘는데 언제 사실 건데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 번 올릴 때 못 따라가게 올려버리고 한 번 뺄 때는 정말 멘탈 터지게 흘러버려요. 엄청나게 밀어버려요. 보통 시장은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리 시장에 악재가 있고 인플레가 있고 해도 이렇게 세게 밀고 이렇게 엄청나게 지지저항도 흔들 정도로 밀고 멘탈 터질 하지 않았어요. 정말 좀 레벨업 된 거라고 봐요. 주포가 레벨업 됐다. 왜냐? 개인 투자자가 대응을 하는 영역이 달라지니까 주포들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더 강한 금액으로 올리고 더 강한 금액으로 밀어내리고 참 엄청 힘든 장이에요. 공부 안 해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분할 매수 안 하면 이길 수가 없고 싸게 사는 노력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컴퓨터도 얘는 그래요. 얘는 솔직히 보시면 장기 박스를 돌파했지만 금액이 최근에 그 부각받고 떠 있죠. 말 그대로 뭐 이제 그 메타버스 향해서 싸이월드 관련돼 있고 싸이월드 재료가 만약에 터지고 뭔가 싸이월드가 아예 안 좋다라 그러면 25,000원에 22,000원에 샀다라고 해도 오히려 손절 라인 될 수도 있어요.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자,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예전에 갖고 있다 제가 손절하고 나왔어요. 저도. 근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건설사 좋고 아무리 건설사 괜찮고 뭐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해다 해서 수혜주다 해가지고 최근에 건설주 오르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최근에 오른 건 요거죠. 올라왔어요. 근데 또 사고 나면서 떨어집니다. 하락 뭐 마이너스 20 몇 프로. 그리고 오늘도 추가 하락. 그쵸? 이렇게 하락. 요렇게 급락하는 것들을 사보는 건 괜찮겠죠. 오히려 반대로 급락주를 사는 건 괜찮아요. 왜냐? 기업의 펀더멘털은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악재가 엄청난 악재가 쏟아진 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당장 얘가 V자 반등 가기 쉽지는 않겠죠. 하긴 알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부도하기엔 메리트가 있겠죠. 얘가 상패만 안 한다면 정말 얘를 건설주로 오래 갖고 가서 건설 업황 좋아지고 하는 데서 정말 묻어가는 호흡이 길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재무성을 봤을 땐 충분히 과대 납폭은 맞아요. 기업의 악재가 떠져가지고 순간 엄청난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공포에 사보는 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 또 어느 정도 뭔가 회복되고 하면 또 오를 땐 금방 오르니까. 금방 오르니까. 밀어낼 때도 이렇게 금방 밀어내지만 이렇게 급락하고 한 것들은 악재가 해소되고 좀 기업 자체에 좀 더 안 좋은 게 하다 그러면 또 반등해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고.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죠. 저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또 시장의 흔들림이고 공포다. 근데 저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텨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갑자기 좀 얘기가 좀 산으로 잠깐 갔나?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오성 첨단 소재고, 얘도 보시면 얘는 마찬가지로 그거죠. 제가 요거 드렸던 건 얘도 분명 보이실 겁니다. 딱 보시면 느끼셔야 돼요. 아, 얘는 여기가 엄청난 저항이구나. 얘는 장기 침체가 되어 있구나. 역배열이구나. 그러면 바닥권에서 올라가니까 험난할 겁니다. 험난해요. 윗꼬리도 많이 이렇게 윗꼬리도 많이 남을 것이고 계속 밀리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 M 플러스처럼 날아가는 구간이 아니니까. M 플러스 같은 구간을 버틸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추천드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내가 봤을 때 가치적으로 괜찮을까? 금액은 어느 정도 비중을 넣어야 될까? 코스닥 소형주니까 뭐 500만 원만 넣어야 되나? 300만 원 넣어야 되나? 아니면 나 이 기업이 너무 좋아. 근데 1000만 원 투자지만 좀 분할적으로 보면서 가져가겠어. 라든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안 좋으면 혼이얘가 얘는 추세가 이렇게 돌려간대. 그럼 난 추세 대응을 할 거야. 이 추세 깨지면 던져야죠. 이 추세가 꺾이면 다시 박스로 전환된다고 하면 2200 박스권으로 볼 수 있고, 박스권으로 바뀌면 난 박스권으로 대응할 거야. 아니면 난 단기적으로 짧게 보니까 추세로 볼 거야. 정하고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매수를 해보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종목마다 임해야 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달라야 돼요. 역배열에는 역배열로서의 대응이 달라야 되고, 떠 있는 것들은 떠 있는 대로 달라야 되고, 급등주는 급등주로 달라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목 얘기하면서 계속 언급을 드려야겠어요. 이 종목은 어떤 투자가 어울리지 않나라는 걸 그냥 제 의견이지만 얘기 드리면 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오성첨단 소재는 시장이 안 좋은데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 흔들리지 않고 좀 저점을 높이면서 좀 올라가려는 좀 자세가 나오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고, 예전에 들어왔던 거래량, 최근에만 봐도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빠져나간 건 없네. 이런 거 보시면 이때 이날도 이게 매집봉이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이때 1700만 주나 터졌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장 안 좋고 하니까 밀렸는데 빠졌네.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 물려있던 애들은 여기 슈팅 나면 또 되게 매도가 쏟아지겠다. 그러면 단기적 사가지고 갑자기 좀 매물 소화는 또 장대가 솟으면 또 여기서 또 비중을 덜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난 얘를 돌파 매매로 봐가지고 정말 얘가 찐돌파해서 여기가 여기 저항 2,800원 구간이 넘어주는 구간에서 볼래. 근데 여기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 매도 영역이죠. 매도 영역.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영역이라고 갖고 온 거고, 여기서부터는 매도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종목에 맞게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SK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인 그 애청자분 계시니까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얜 역배열이고 장기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얘기 드렸어요. 오래 걸릴 거다. 분명 보셨을 때 공감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바닥이라고 다졌다 이겁니다. 다져도 얘는 요렇게 흔들릴 거다. 흔들릴 거다. 왜냐? 여기 저항을 뚫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도 얘기 드렸어요. 27만원 부근 여기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때도 얘기 드렸죠. 비중 내 평단가가 여기이신 분들은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얘기 드렸어요. 여기가 매도 영역이다. 왜냐? 역배열이 되어 있는 되게 장기 27만원대가 되게 엄청난 저항대니까 저가에 사신 것들은 여기서 덜어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 여기 올라올 때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신호적으로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건 주포가 뚫어줘야 되는데, 주포가 뚫어줄 마음이 없다는 거니까 싸게 산 것들은 27만원대는 조금 줄여보자는 얘기였어요. 꼭 정답은 아니지만 맞춤 대응을 하자는 거죠. 보시면 장기적으로 여기 또 추세가 이렇게 또 추세가 하나 뉘어져 버렸죠. 그럼 단기적으로 또 여기 단기 추세에서
또 여기가 저항이 돼버려요. 또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 돌파할 때까지 또 안심 못하겠죠. 그럼 또 흔들리겠죠. 당장은 여기 저가 포지션,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죠.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고,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요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항상 이 금액대를 보고 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어중간한 금액대, 예를 들어 25만 원 이런 금액에 25만 뭐 24만 9천 원 이런 금액에 사는 건 뭐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24만 9천 원 무슨 금액입니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저항대도 아니고 시장 밀리면 바로 밀리는 자리. 상승가도 먹을 것도 없는데 바로 저항인 자리.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항상 사실 때도 이럴 때 예를 들어 이날도 얘기 드렸는데 뭔가 시장에 밀림과 함께 공포가 안기면서 밀리죠. 그럴 때 계속 몇 주씩 사는 거예요. SK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또 하나 짚어 넣어보면 이 지지대라 그러면 여기에 2,000 살 거면 2,000 사고 존버해 버려요. 그러면 올라가면 다행인데 빠지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근데 요걸 SK를 분명히 얘기 드렸죠. 정배열 되려면 시간 걸려요. 이거 정배열 만들려면 저항대 뚫어야 되고 매물소 해야 되고 정말 이 개인 투자분들 안 나가거든요. 잘 흔들어야 돼요. 계속 흔들어야 돼요. 그럼 흔듦 속에서 박스 매매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 매매 영역 매수 자리대입니다. 여기는 24만원 밑단은 매수 영역대예요. 그렇게 보여요. 박스로만 봐도. 여기 이상 빠진다는 건 정말 시장이 더욱더 무너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 안에선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매수 영역, 여기 매도 영역인 거죠. 단기만 봐도. 그래서 SK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매수 영역, 매도 영역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나긴 날 겁니다. 여기도 절대 적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만 박스만 봐도 이게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는 포지션이 항상 싼 포지션의 노력, 그리고 내가 이렇게 꼭 찐바닥에 사겠어라는 자신이 없어요. 저라고 뭐 가능하겠습니까? 분할로 사는 거죠. 요럴 때 빠졌을 때 이거 뭐야? 여기까지 빠지나? 어중간하지만 요럴 때 예를 들어 5주, 10주 이렇게 사서 모아간다는 거죠. 왜냐? 여기 이렇게 빠졌는데 지수는 반등해 줄 것 같은데 여기 때야 사볼 수 있다는 거죠. 못 사더라도 여기서 사더라도 여기에서 사라는 거죠. 최소한 이른 어중간한 꼬리 이른 때 사지 마시라는 거죠. 어중간할 때 뭔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오늘 얘기가 좀 재미없고 관심 없으실 수 있고 뭐 다른 또 좋은 강의 영상, 좋은 유튜버들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저도 주식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 애청자분들의 계좌는 최대한 지키고 싶고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 드렸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좀 소통하셔야 저도 좀 더 신중하고 더 좋은 방송거리를 만들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힘든 장 고생하셨고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